이번 영상은 역학적 시스템에서 중력과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과학과 교육과정, 교육과정 누가 썼는지 몰라도 문장이 참 조금 그래요. 제가 조금 더 쉽게 바꿔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역학적 시스템에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를 설명하고 이해하는 주요 수단으로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탐구심을 발휘하자는 것인데요. 지구와 생명 시스템을 뒷받침하는 것이 바로 역학적 시스템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일정한 질서를 따라 끊임없이 변화하면서도 지속성을 유지하는 체계인 시스템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하고, 자연에는 여러 가지 힘이 작용하여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특히 지구 시스템에서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들에 지속적으로 작용하는 힘으로 시스템 유지에 필수적이라는 것을 집중적으로 탐구해야 하죠. 또한 힘과 운동에 관하여 기본적인 이해를 바탕으로 일상에서 안전사고를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하는 것이 교육과정에 제시되어 있는 역학적 시스템에 대한 내용입니다. 이러한 가이드라인으로 가르치겠다는 것이고, 배우라는 것이고, 평가받으라는 것이죠. 학습 목표. 자유낙하와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을 이용하여 중력의 작용에 의한 역학적 시스템을 설명할 수 있다. 단원의 핵심. 중력에 의한 시스템은 어떻게 분석할까요? 지금부터 이에 대한 핵심 내용을 알아보겠습니다. 중력, 용어 정리. 용어 1. 힘. 한 물체에 여러 힘이 작용할 때 물체에 작용한 모든 힘을 합한 것을 한력 또는 알자힘이라고 합니다. 한 물체에 두 힘이 작용할 때 한력의 크기는 두 힘이 같은 방향이면 더해주고 반대 방향이면 빼줍니다. 용어 2. 질량. 질량은 물체의 물질적인 양을 나타내는 속성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물체 내에 있는 물질의 양이나 물질의 양에 해당하는 에너지의 양을 의미하는데요. 질량은 물체가 가진 무게나 관성을 결정하는 요소로 작용합니다. 질량은 킬로그램 단위를 사용합니다. 물체의 양이나 크기와는 관련이 있지만 그 자체로 독립적인 속성인 거죠. 즉, 물체의 크기나 형태가 바뀌어도 질량은 변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 1kg의 사과는 1kg의 공의 질량과 같습니다. 질량은 중력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뉴턴의 중력 법칙에 따르면 두 물체 간의 중력은 그들의 질량에 의존합니다. 두 물체의 질량이 클수록 중력은 강해지며 질량이 작을수록 중력은 약해집니다. 질량은 물체의 관성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관성은 물체가 운동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을 나타내며 질량이 클수록 관성도 커집니다. 따라서 큰 질량을 가진 물체는 작용하는 힘이나 변화에 저항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용어 3. 등속 직선 운동. 등속 직선 운동은 물체가 일정한 속도로 직선 방향으로 운동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물체의 속도가 변하지 않고 일정한 값을 유지하는 운동을 말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에서는 물체의 속도 변화가 없기 때문에 가속도는 0입니다. 즉, 물체는 일정한 크기와 방향을 가진 속도로 직선상에서 운동하며 이 운동은 균일하고 규칙적입니다. 속도는 시간에 따라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물체는 일정한 거리를 일정한 시간에 이동합니다. 등속 직선 운동은 다양한 일상생활 상황에서 관찰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어 차가 등속으로 움직이는 경우, 엘리베이터가 일정한 속도로 상승 또는 하강하는 경우, 자전거나 인간이 고정된 속도로 직선 도로를 이동하는 경우 등이 등속 직선 운동의 예시입니다. 통합과학에서는 등속 직선 운동의 개념과 특성, 등속 직선 운동과 관련된 문제들이 다루어집니다. 등속 직선 운동에 대한 이해는 물체의 위치 변화, 속도, 시간 등과 관련된 문제 해결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용어 4. 가속도. 가속도는 물체의 속도 변화율을 나타내는 개념입니다. 즉, 물체의 속도가 얼마나 빠르게 변하는지를 나타내는 값입니다. 어디서 많이 들어본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이 미분을 배우는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물리를 배우기 위해 수학을 배운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는 거죠. 가속도는 속도 변화량을 시간 변화량으로 나눈 것으로 정의되는데요. 단위 시간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가속도라고 합니다. 수학적으로 표현하자면 최종 속도에서 초기 속도를 뺀 값을 시간으로 나누면
그것이 가속도가 됩니다. 가지 마세요. 계속 들으셔야 해요. 여기서 최종 속도는 일정 시간 동안의 물체의 속도, 초기 속도는 그 시간 동안의 물체의 처음 속도를 나타냅니다. 가속도는 크기와 방향을 가지고 있습니다. 크기는 속도 변화의 정도를 나타내며 방향은 속도 변화가 일어나는 방향을 나타냅니다. 예를 들어 양의 가속도는 속도가 증가하는 것을 나타내며 음의 가속도는 속도가 감소하는 것을 나타냅니다. 가속도는 운동하는 물체의 상태를 설명하고 운동에 필요한 힘과 관계가 있습니다. 만약 물체에 힘이 작용하여 속도가 변화한다면 그 변화된 속도에 따라 가속도도 변화하게 됩니다. 통합과학에서는 가속도의 개념과 가속도와 관련된 문제들을 다룹니다. 또한 등속운동과 가속운동을 비교하고 이해하는 것도 중요한 내용입니다. 가속도는 운동의 특성을 이해하고 예측하는 데 도움을 주는 개념으로 활용됩니다. 용어 5. 만유인력. 만유인력은 모든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법칙을 의미하는데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서로 당기는 힘을 만유인력이라고 합니다. 만유인력의 개념은 아이작 뉴턴의 법칙으로 알려져 있으며 모든 물체 사이에는 서로에게 중력이 작용한다는 원리에 기반합니다. 만유인력은 다음과 같이 표현됩니다. F는 G값을 M1 곱하기 M2를 한 값과 곱하여 R제곱으로 나눈 것이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인가요? 이 외계어를 해석해보면 힘의 크기는 두 물체의 질량의 곱에 비례하고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한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F는 두 물체 사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나타내고요. G는 만유인력 상수로 알려진 상수값입니다. M1과 M2는 각각 두 물체의 질량을 나타내고요. R은 두 물체 사이의 거리입니다. 여러분 할 수 있어요. 처음에만 그렇지 자꾸 보고 익숙해지면 정들어요. 만유인력은 두 물체의 질량이 커질수록 중력의 크기도 커지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력의 크기는 작아집니다. 이는 질량이 물체의 무게를 결정하는 요소이며 거리가 멀어질수록 중력의 작용이 희석되기 때문입니다. 만유인력은 모든 물체에 작용하는 힘으로써 우리가 땅에 붙어 있는 것도 만유인력이 작용하여 가능한 것입니다. 행성의 공전, 위성의 운동, 천체의 간섭 등 우주 현상을 설명하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통합과학에서는 만유인력의 개념과 중력의 법칙, 그리고 중력에 의한 운동 등을 다룹니다. 이를 통해 우주 현상이나 천체의 운동 등을 이해하고 설명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중력. 중력은 물체 간에 작용하는 힘이며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이는 모든 물체에게서 작용하며 지구의 중력도 포함됩니다. 중력은 지구상의 모든 물체에 끊임없이 작용하면서 일정한 질서와 지속성을 유지하게 합니다.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무게라고 하며 지표 부근에서 질량 1kg인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약 9.8N입니다. 중력은 뉴턴의 중력 법칙에 따라 작용하는데요. 이 법칙은 두 물체 간의 질량과 거리에 따라 중력의 크기가 결정된다는 원리입니다. 두 물체의 질량이 크고 거리가 가까울수록 중력이 강해지며 질량이 작고 거리가 멀면 중력은 약해집니다. 중력은 적도에서 극으로 갈수록 크고 지표면보다 인공위성이 있는 곳이 더 작습니다. 중력은 천체 간의 운동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행성과 의성 사이의 중력은 의성을 궤도에 유지시키고 천체들이 운동하는 원리를 설명하죠. 인공위성과 다른 중력을 받아 지구 주위를 돌고 있습니다. 힘이란 무엇인가? 전기를 띤 물체 사이에는 서로 밀거나 당기는 전기력이 작용하고 자석 사이에는 서로 밀거나 당기는 자기력이 작용합니다. 일상생활에서는 탄성벽, 마찰력, 중력 등을 포함해서 여러 가지 힘을 다양하게 이용하고 있죠. 힘과 힘의 효과. 힘이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을 말합니다. 힘의 단위는 뉴턴을 사용하죠. 1뉴턴은 질량 1kg인 물체의 속력을 1초 동안 1m씩 가속시키는 힘이에요. 힘을 표시할 때는 힘의 크기, 방향, 작용점, 이 세 가지로 나타내고 힘을 받는 물체는 모양이나 운동 상태, 운동 방향이나 속력이 변합니다.
뉴턴운동 제1법칙인 관성법칙. 관성이란 물체가 자신의 운동 상태를 계속 유지하려는 성질을 말하는데요. 정지해 있는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으려는 성질이 있고, 운동하는 물체는 계속 같은 속도로 운동하려는 성질이 있습니다. 질량이 클수록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기 어려운데요. 이 말은 질량이 클수록 관성이 크다는 것입니다. 버스가 갑자기 출발했을 때 승객들이 뒤로 넘어지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죠. 뉴턴 운동 제1법칙.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정지해 있던 물체는 계속 정지해 있고, 운동하던 물체는 계속 등속 직선 운동을 한다. 이것을 뉴턴 운동 제1법칙 또는 관성 법칙이라고 합니다. 뉴턴 운동 제2법칙. 힘과 속도의 변화량을 먼저 보겠습니다. 질량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힘을 2배, 3배로 계속해서 증가시키면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 여기서 기울기는 1초 동안의 속도 변화량을 말하는데요. 힘을 2배, 3배로 계속해서 증가시키면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도 2배, 3배 증가합니다. 중학교 1학년 수학에서 배웠던 정비례 그래프를 떠올려 보세요. 따라서 질량이 일정하면 1초 동안 속도의 변화량은 힘에 비례합니다. 질량과 속도 변화량을 볼까요? 힘을 일정하게 유지하고 질량을 2배, 3배로 계속해서 증가시키면 속도 시간 그래프의 기울기는 2분의 1배, 3분의 1배로 감소합니다. 이것도 우리가 중학교 1학년 때 배웠던 반비례 그래프입니다. 뉴턴 운동 제2법칙은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은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이것을 뉴턴 운동 제2법칙 또는 가속도 법칙이라고 합니다. 중력 심화 내용 더 들어가기. 중력은 보통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을 뜻합니다. 질량이 있는 모든 물체 사이에 상호작용하는 만유인력의 한 종류로 지구가 지구 위의 모든 물체를 지구 중심 쪽으로 당기는 힘을 말합니다. 중력의 크기는 물체의 질량이 비례하고 지구 중심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작죠. 지구의 지표면 근처에서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는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크기의 곱으로 나타낼 수 있습니다. 중력의 단위는 힘의 단위와 같은 뉴턴을 사용합니다. 중력의 방향은 지구 중심을 향하는 연직 방향입니다. 무게는 물체에 작용하는 중력의 크기를 뜻하는데 측정하는 장소에 따라 측정값이 달라집니다. 예를 들면 어떤 물체의 무게를 달에서 측정하면 지구에서 측정할 때의 6분의 1 정도가 되어 더 가벼워집니다. 이걸 처음 들으시는 분은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초등학교 수학 문제집에도 나오는 내용이거든요. 역학적 시스템을 마지막으로 정리하고 마무리하죠. 내용이 너무 길어졌네요. 지루하죠? 자유낙하 운동부터는 다음 영상에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시스템이란 각각의 구성 요소들이 일정한 규칙에 따라 상호작용하면서 균형을 유지하는 집합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역학적 시스템은 힘이 작용하고 힘에 따라 물체의 운동 상태나 모양이 변하는 체계인 것입니다. 지구, 태양, 공기, 물과 같이 주변의 질량을 가진 모든 물체가 역학적 시스템을 구성하고 있습니다. 마무리. 단원의 핵심. 중력에 의한 시스템은 어떻게 분석할까요? 힘과 힘의 법칙. 힘은 물체의 모양이나 운동 상태를 변화시키는 원인이며 물체에 작용하는 알짜 힘이 0일 때 물체는 자신의 운동 상태를 유지한다. 1초 동안 속도 변화량은 작용하는 힘에 비례하고 질량에 반비례한다. 중력은 지구가 물체를 끌어당기는 힘이고 크기는 질량과 중력 가속도의 크기의 곱이다. 자유낙하 운동과 수평으로 던진 물체의 운동에 대한 내용은 다음 영상에서 이어집니다. 여러분, 복습 많이 하세요. 여러분, 저희는 여기 있어요. 저희를 이용하세요.